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무엇이냐? 일단은 전체 내용 쪽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 칩니다. 와, 하하하. 테스트 치기로 했잖아. 됐나요? 네? 모르겠어요. 야, 다들 2주 전이라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오늘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쭉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은 대륙이 동사입니다. 얘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주장했는가? 어떤 내용입니까? 근거는 무엇인가? 원동력은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주장했죠? 되게 나가 주장을 했고 주장한 내용은 뭡니까? 대륙이 원래 하나로 그 하나에 있던 초대륙을 한 개라고 한다, 그지? 언제 있었어? 무슨 말 중세대 초에 한 개가 존재했다, 그죠? 그리고 분리되어서 현재와 같은 가닥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지? 원동력은 실시했어, 못했어? 못했어. 증거는 네 가지가 있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멘트에 대해서 누가 주장했죠? 혹시 홈스. 맨날 흡사하는 거. 홉스 그러면 안 돼. 홈스야, 홈스. 알겠지? 홈스입니다. 주장한 내용은 뭡니까? 멘틀이 뭐 한다? 대류를 하다니까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거나 지각이 소멸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근데 뭘 주장하지 못했어? 증거들을 이제 얘기하지 못했어요. 원동력은 제시를 했죠. 어떻게? 열대류와 외납방 사성원소 매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얘는 알파 개념으로 좀 보겠습니다. 메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알파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뭐가 탐사되었죠? 해저 지형 탐사가 있었죠. 이 안에 우리가 알기는 해저 지형에 대한 해석들과 그 다음에 우리 깊이 측정하는 법을 뭐라고 해요? 음향 측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D는 2분의 1 VT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헤스와 디츠가 주장한 해저 확장설. 입에서 웅얼웅얼거려야 돼. 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대답에서 안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된 부분들일 거야. 알겠지? 나와야 돼.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해저 확장설 같은 경우는 헤스와 디츠가 주장한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을 주장한 거야? 우리 멘틀 대류설에서 부족한 증거들 어디서 찾아왔어? 해저 지역에서 찾아왔어. 확장되는 곳은 해령이고 소멸되는 곳은 해부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들 네 가지 얘기도 하죠. 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요런 내용들 토대로 이제 뭘 얘기하자? 한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요 1, 2, 3, 4 알파까지 묶어서 한 구조론의 정립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두 번째. 자, 요걸 얘기하고 났더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그러면 대륙 이동을 했잖아. 대륙 이동을 하면서 해저 확장설에서 역장기, 정장기 같은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 얘기해보자. 대륙이 이동한 이야기들 뭘로 확인할 수 있어? 이 지각들이 가지고 있는 고 지작이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도 쓸 수 있어? 또 쓸 수 있는 거 복합 개념까지 써보자 이거야. 복합.
그래서 복각을 물어볼 때도 있고 복각의 크기를 물어볼 때도 있었다, 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자, 그래서 이제 복각 고지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야? 지금은 떨어져 있는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이 원래는 뭐에 있었어? 붙어 있었거든.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고지자기의 이동 경로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 하나만 돼. 하나만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북이나 자남 같은 경우는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리키고,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에서 가리키고 있는 자북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서로 딴 데를 가리킨단 말이야. 불가능해. 걔들 원래 하나야. 그래서 겹쳤더니 대륙도 옛날에는 붙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도 대륙도 과거에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판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판의 경계. 이런저런 판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라는 건 사실은 이 판의 경계는 당연하게도 여기는 4번에서 연계되는 내용이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거 지형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형들은 어떻게 되어왔다? 여태까지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분리되었다가 만들어졌다가 분리되었다라는 초대륙에 대한 형성과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같은 경우는 왜 형성되고 왜 분리돼? 땅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그 땅이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네? 그럼 그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그치, 멘틀 대류로부터 오는 거다, 그치? 그래서 멘틀 대류가 뭐에 대한 해석을 합니까? 멘틀 대류와. 근데 멘틀 대류는 어디에서의 움직임만 얘기해? 연약권에서의 이야기 맞아. 멘틀 상부 일부만 얘기하잖아. 근데 멘틀 상부 일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돼. 안 돼. 전 지구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는 멘틀 대류설과 플룸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을 얘기한다 이거지. 왜? 판의 경계 같은 경우,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은 멘틀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이 화산 활동은 플룸 구조론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열점에서도 화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하와이, 옐로스톤 이런 데서. 그럼 그런 것들은 뭘로 설명할 건데? 얘로 설명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열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전부 다 대륙의 이동, 판의 경계에 대한 해석을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계가 계속 서로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자, 그래서 플룸 구조론과 그 다음 멘틀 대류설, 그 다음 판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중에 이제 뭘 얘기하자? 화산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화산이 활동하게 되면 뭐가 솟아오르죠?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용암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마그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마그마. 그래서 마그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와 마그마가 어디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현먼지 마그마, 유문함지 마그마, 안산함지 마그마가 있었고, 멘틀의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해령, 열점, 서입대 하부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멘틀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그마에 대한 이야기도 뭘 할 줄 알아야 돼?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떤 물질이 용융되어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걔들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예를 들어 열점이라는 곳에서 압력 감소에 의해 멘틀이 부분 용융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마그마가 형성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뭐 얘기하자? 마그마가 굳으면 뭐가 돼?
화성암이 된다, 그치? 그래서 화성암, 심성암, 반심성암, 그 다음에 화성암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중성암, 산성암, 염기성암 또는 교장질암, 보철질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 했던 게 뭐야? 현안류, 반성암 외우라고. 현안류, 반성암. 적어도 글자 한 글자씩이라도 좀 외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현안류 같은 경우는 세립질이라고 불리우는 화성암들이고, 그 다음에 반성암 같은 경우는 조립질이라고 불리우는 심성암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그때 존재하는 이 암석에 존재하는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도 했다, 그지? MG 카페 낚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품을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넓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화성암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갈 거야. 지형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울산바위 이런 것들, 혹은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이런 화성암 지형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갑시다. 11번 뭐 얘기하자? 이제 퇴적암 얘기해보자. 왜? 화성암 했으니까 이제 퇴적암도 해보자 이거야. 퇴적암이라는 게 이제 어떤 친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퇴적암,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이 있는데 얘들이 생성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그지? 그죠? 근데 공통적인 건 있었다고. 뭐 해야 돼?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다짐작용, 속성, 우리가 얘는 이제 교결작용이 나타나는 걸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 속성작용을 받아야 퇴적암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퇴적물의 알갱이 크기 또는 종류에 따라서 쇠설성, 그 다음에 용해된 물질이 침전되면 화학적, 용해된 물질이 생명체에 갔다가 침전되면 유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에서 척트와 석회암이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단, 암염이 발견되면 어디로 엮는 거야? 화학적으로 엮는 것이고, 석탄이 발견되면 뭐로 엮는 거야? 유기적으로 엮어달라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알파 개념 더 얘기해보자. 알파 개념. 얘들 얘기할 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퇴적 환경은 무엇이 있는가? 퇴적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적 지형은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도 수월봉이라든지 아니면 태백시 구문소라든지 혹은 이제 화성에 있는 시화호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야. 경명리 해안에서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우리나라 퇴적 지형이란 말이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면 사실 얘는 퇴적암에 연결시켜도 되고 아니면 얘 알파메탈을 퇴적암이 아니라 퇴적 구조에다가 시키셔도 상관없긴 한데 퇴적 구조까지 가시면 되겠다. 퇴적 구조는 뭡니까? 퇴적 구조 뭐 있었어요? 점인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이 있었잖아. 그치?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때 적어도 메인 컨텐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공부 방향성이야, 공부 방향성. 알겠지? 얘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시험 기간, 아마 시험 범위가 여기는 퇴적 구조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많이 들어가야 지질 구조까지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12개의 개념에서 알파, 베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 왜? 대륙이동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 학자, 내용, 주장, 원동력 얘기해달라고. 그게 메트로대륙설이랑 해저 확장설도 똑같아. 그치? 근데 해저 지역 탐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치? 이런 것들. 판구조론도와 마찬가지야.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죠? 누가 무슨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 또 나왔었단 말이야. 물론 학교에서 안 다루면 버리셔도 괜찮아요. 맥켄지 이런 애들 웬만하면 잘 안 나와. 안 나와, 맥켄지 누군지 기억 잘 안 나지. 버려도 돼 사실. 학교쌤이 언급을 하면 내가 이거 옛날 학원에서 들었던 건데 하면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퇴적 구조하고 나면 이제 배우는 게 뭡니까? 지질 구조다. 지질 구조 총 5가지 있었거든. 5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쌤이 지금 5가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지질 구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지? 5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종류 바로 나와야지. 습고, 단층, 그 다음에 관이, 부정합, 그 다음에 전리까지. 이 5가지가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야 돼. 그걸 목표로 둬야 돼. 아시겠지? 이걸 목표로 두지 않으면 우리가 적어도 일단 50점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 이걸 목표로 두면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50점 시작인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치나 시간 투자나 혹은 에너지 쏟는 거에 따라서 70점, 80점, 90점, 100점까지 가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질구조 5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얘들에 대한 특징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건드려야겠다지. 그래서 양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14번째 지질구조 나오니까 이제 뭐 얘기해요? 지사학법칙 나오죠. 지사학법칙. 순서 찾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순서 찾을 때 얘도 5가지가 있다 그치? 지질구조보다 내용이 쉬워. 왜? 수평대적, 지층구조, 관이, 부정합법칙, 동물근처리 이런 게 다기 때문에 이름에서 벌써 내용이 눈에 띄어.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 가지고 이제 뭐 하자? 순서 찾아보고 싶어요? 상대 연령 얘기하자.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죠. 왜? 한 지층을 찾을 때는 지사법칙 사용하는 것이고 서로 떨어진, 적당히 멀리 떨어진, 너무 멀진 않고 적당히 떨어진 두 지층을 비교하거나 여러 지층을 비교할 때는 암상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암상대비.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야? 암상대비에서 건축 나오죠. 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물이 죽으면 어떤 퇴적암이 발생해? 유기적에서 석탄이다 그지? 근데 이 석탄이 지층을 잃는 만큼 두껍다는 얘기는 생물체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야? 적게 죽었다는 얘기야? 많이 죽었잖아. 이렇게 많이 죽은 일은 잘 있어? 없어? 잘 없기 때문에 석탄층이 발견되면 동네가 다르더라도 시기를 비교하기 좋은 거라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대의 땅들이에요라는 것을 떨어진 지층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연령을 계산하고 나면 이제 뭐 넘어가자. 절대 연령으로 넘어갑시다 라는 거야. 왜? 방사성 원소라는 것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케이스. 근데 쌤이 방금 방사성이 됐니? 미안하다. 동위원소 설명이었어요. 다시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 근데 방사성 원소는 어떤 애야? 불안정해.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 붕괴가 일어나서 다른 원소로 바뀌어. 이때 기존의 원소를 모원소, 바뀌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얘기를 할 건데 모원소의 양은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얼마가 돼? 환경에 상관없이 온도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절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할 거야. 절반. 그러면 원래 양이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반감기 1회. 4분의 1이 됐습니다. 2번. 반감기 2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시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꼭 퍼센테이지가 2분의 1로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다. 60%에서 30%가 되어도 반감기다. 27%에서 14.5%가 되어도 반감기다. 똑같은 기간이 측정될 거야. 측정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절대량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야? 화성암이랑 변성하면 되는데 퇴적하면 그냥 안 돼. 안 되거든. 왜? 이 옷을 예를 들어 이 옷의 제작 시기가 이거 꽤 오래됐어요. 이 옷이 보자 한 15년도인가 16년도에 샀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8년 정도 된 것 같아. 15년 아니면 16년이야. 기억은 잘 안 나. 아마 16년인가? 17, 16년도에 이제 이 옷을 사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 옷이 16년도에 제작됐다고 해서 여기는 이 털이 16년도에 제작됐니? 옷을 16년도에 만들었으면 털은 적어도 그 전에 만들어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퇴적감도 똑같다. 왜? 퇴적물은 퇴적감이 형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다 보니까 절대량을 측정하게 되면 쌤이 이 깃털이 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찾는 거랑 똑같아. 이 지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찾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퇴적감의 나이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감기 같은 경우는 누구만 얘기하자? 화성암이 굳은 시기부터 또는 변성작용이 끝난 시기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성암이나 변성암만 얘기하자 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길어요? 짧아요? 짧거든. 그래서 무화재가 나오지. 아니면 비교적 좀 건물이 만들어진 게 한 2만 년, 1만 년 정도일 때 반감기의 양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고 대신에 뭐 칼륨이나 좀 긴 애들 있잖아, 우라늄 같은 애들은 오래된 암석으로부터의 나이를 찾을 때 찾으셔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절대값까지 나이를 찾게 되었어요. 이제 뭐 얘기하자? 나이 알았잖아.
이제 뭐로 넘어갈 거야? 최근에 했는데 나와야지. 성커피야. 그래, 지지시대 가야지, 지지시대. 그지? 근데 바로 지지시대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꼭 암석만 있나? 화실도 있잖아. 화석 가족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화석 누구 있어 하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생성 과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 언제 생성이 잘 되는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빠르게 매몰되거나 혹은 단단한 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화석화 작용을 받는 것들, 그리고 지각변동을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 유분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표준화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시상화석 같은 경우 어때요? 좁은 면적, 특정 환경에서만 발견돼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환경 변화에 예민해야 돼, 안 예민해도 돼? 예민해야 돼요. 왜? 그래야 고사리가 자랐던 곳에서는 여기는 온난 다습한 지역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산호가 자란 지역은 온난 얕은 바다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약속된 장소에서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점. 대신에 개체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대신에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꼭 항상 멸종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현재까지도 멸종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18번째 넘어가면 이제 뭐 얘기하자. 이런 화석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뭐도 확인이 가능해. 기후도 연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야? 산소, 안정, 동위원소비. 18짜리의 산소를 가지고 있는 이 물은 증발이 잘 일어나거나 잘 안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럴만해. 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시험 쳐야 되는데 코로나 줬잖아. 그치? 그래서 열심히 놀았을 거란 말이야, 대다수가. 그래서 증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 중학교 1학년이 나오는 거거든. 증발이 뭐야? 액체 표면에서 기화해요. 기화하면 어디로 날아가요? 대기로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대기로 확산이 일어나는 게 증발입니다. 요 원인은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항상 에너지가 적거나 입자가 적은 곳으로 날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확산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확산은 언제, 증발은 언제 잘 일어나게? 고온일수록. 입자는 가벼워야 돼, 무거워야 돼? 가벼울수록. 뒤에 거 다 뺄게. 뒤에 거 다 뺄 거야. 왜? 16이 무거워, 18이 무거워. 18이 무겁잖아. 그럼 원래 증발이 잘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얘가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언제여야 돼? 고온의 환경이어야 된다고. 고온이면 대기적으로 많이 날아간다. 맞니? 무거운 놈을 날려보낼 수가 있거든. 그럼 무거운 놈을 하늘로 날려보냈어. 그럼 걔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떨어지겠다, 그지? 근데 어디로 떨어져? 빙하로 떨어지겠다. 혹은 빙하 속에 공기방울로 저장되어 있다. 그럼 빙하 속 코어에서 18짜리가 많이 발견되려면 그 당시 환경이 뜨거워야 돼, 차가워야 돼? 뜨거워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고기후잖아. 우리가 있는 산소, 안정, 동위원소인데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야, 애초에 분수를 봐봐, 분수를. 16분의 18짜리야. 분자가 중요해, 분모가 중요해? 분자잖아. 18을 16으로 나눈 값. 18을 값이잖아. 18값이야, 18값. 16에 비한 18값이야. 맞지? 16 대비 18값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중요해. 물론 16 대비는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덜 중요해. 왜? 16짜리는 저온이든 고온이든 원래 증발이 좀 일어나는 편이야. 근데 18짜리는 저온이든 진짜 잘 안 일어나다가 고온이든 좀 일어난다 보니까 값 변화가 큰 편이에요. 알겠지? 값 변화가 큰 편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8짜리가 조금 더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고기가 이 산소 안정 동위원소비가 다냐고 아니잖아. 그렇지? 산소 안정 동위원소비가 나오는 건 첫 번째 빙하 코어 속에서
두 번째, 바다, 해양생물의 화석에서 발견되는 이 산소안전 공유요소리. 누굽니까? 고생대에서 발견되는 유공충이라는 생명체가 있다고. 걔는 18짜리 산소를 많이 먹었던 때가 있어. 왜? 한랭했단 말이야. 한랭하니까 바닷속에 18짜리가 남아. 그걸 유공충이 가지고 있게 돼. 그럼 18짜리가 많이 발견된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뭐로 넘어가자. 지진시대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갔다. 지진시대 같은 경우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지진시대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구가 탄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크게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누대, 대, 기반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 누대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성캄브리아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의 뭐 얘기해야 돼? 기후, 수륙분포, 표준화석, 그 다음에 출현, 번성 5가지를 얘기해야 된다. 복잡하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지시대. 물론 기말고사기 때문에 당장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알아두셔야 나중에 외울 때 딱딱딱딱 떨어지지.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뭐 외우라고? 지질시대에 대한 해석하는 것과 그 지질시대마다의 뭐를 알고 있어야 돼? 기후, 수륙분포, 화석, 번성, 그러니까 출현, 번성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달라고. 아시겠지? 쌤이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구과학은 얼마나 틀을 잘 만들어서 나만의 것으로 잘 만들어내느냐 싸움이야. 알겠지? 나만의 것으로 만드느냐.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이제 20번째까지만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자, 이제 20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생물은 과거의 생물이 현재까지 다 유지가 되고 있나? 화석이 다 똑같나? 아니잖아. 있었다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게 되잖아. 근데 전반적으로 생물의 과의 수는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근데 중간중간에 훅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 훅 떨어질 때는 뭐라고 할 거야? 멸종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는 계속 이렇게 늘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일단 오늘 마무리 짓고 이게 우리가 고체지구에 대한 20가지 내용이에요. 20가지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수능을 치지 않고 중간기말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선생님은 1단원, 2단원, 3단원 고체, 유체, 천체 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건 사실 개념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천체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유체고 그 다음 고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체가 그렇다고 복병이 없는 건 아니야. 복병들이 있어. 복병 어디 있어? 해저 확장설에서 조금 있어. 그래서 좀 덜해. 근데 누가 복병이야? 고지장의 복각은 더러운 복병이야. 중요한. 어렵단 말이야. 아시겠지? 그리고 유형에 이제 토대로 평성 물리. 우리 암기 해야 되는 것도 좀 체크할까? 암기. 얘 암기죠? 얘도 암기고요. 얘 암기죠? 환기조는 암기입니다. 근데 고지장의 복각이 암기니? no. 얘는 암기일 수가 없지. 왜? 우리가 쟤는 뭐 얘기해야 되는 친구야? 활용이란 말이야. 활용이야. 개념 적용이야. 적용을 잘 하느냐 마느냐 싸움 봐야 돼. 아시겠죠? 문제풀이. 풀이가 중요하다 이거야. 풀이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연기가 굉장히 잘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륙 이동설 가지고도 연기할 수 있어. 여기는 이제 판의 경계 가지고도 할 수 있어. 땅과 관련된 것들은 다 연기가 된다 이거야. 왜? 과거의 땅과 현재의 땅을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과거의 땅과 현재의 땅을 비교하는 건 당연히 위에 있는 거 다 되고요. 판의 경계 가능하죠? 왜? 해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많아지잖아. 해구에 가까워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거죠? 해구에 가까워질수록 나이가 많아지지. 왜? 해구는 이제 죽으러 가는 데니까. 얘가 어리고 얘가 늙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서입하러 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더라.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면 고시장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복각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복각. 그치? 거기에 초대륙 평성 물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 다. 열정 문제도 복각에다가 적용시켜서 낸 경우도 있었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너네한테 학교 같은 경우는 나온다니까.
연기하는 내용 결국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그래야 중간고사 때 큰일 났다. 국영수랑 물리, 화학만 공부했는데 지구과학 대충 외우니까 문제 안 풀리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대다수가 그래. 대다수가. 너네 학교 중학교 딱 이제 전통적이야. 대문 가면 안 그래. 대문 졸라 쉬워. 대문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쉬워. 매번 느껴. 와 시험 이렇게 쉽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야. 너네들 학교랑 완전 수준 차이가. 다른 과목이야. 다른 과목.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 간 게 아니잖아. 현재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겠지? 너네들 70점 맞으면 2등급, 3등급 나온다니까? 말이 되냐고. 70점에 2등급, 3등급 나오는 게 말이 돼? 안 된다니까. 70점 맞으면 4등급 나와야 돼요. 왜냐면 보통 평균이 55에서 60이 나오기 때문에 50%가. 그럼 70점은 그래도 한 40%, 30%가 나오다 보니까 4등급 나와야 돼. 4등급. 운 좋으면 이제 2등급 커트라인, 3등급 커트라인까지 갈 수도 있긴 하겠지. 잘했지. 잘했단 말이야. 왜? 3등급 커트라인은 22%인데 어떻게 가? 아시겠죠? 22%까지가 3등급이란 말이야. 22%에서 45%가 4등급이거든. 거기가 갭이 커. 갭이 커. 알겠지? 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 마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연기가 되게 잘 되다 보니까 불표 붙인 거야. 별 붙인 것들은 연기가 잘 되는 내용들이야. 알겠죠? 자, 그다음 초대를 형성 분리가 존재하는데 얘 암기죠, 암기 주셔야지. 당연히 얘도 암기해 주셔야지. 근데 얘도 연계는 잘 됩니다. 연계는 잘 되긴 하는데 뭐 이만큼 어렵다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아니지만 연계가 있긴 있다. 라고 보도록 합시다. 연계에 있어요. 얘도 연계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왜? 해저학장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멘틀 대리와 연결되고 플룸 구조나 이런 지형적인 부분, 해저 지형 탐사 연계가 잘 되기 때문에 연계가 당연하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대력 형성 분리는 그래도 좀 덜 하긴 하죠. 그 다음 멘틀 대리나 플룸 구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잘 나오는 내용이고 얘도 그래도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 원리 이해는 크게 없어요. 근데 마감은 헛줄 수가 없어. 마감은 다 힘들대. 왜? 판의 변경 연결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에서, 해령에서, 섭입대 하부에서, 대륙지각 하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암기도 암기인데 암기만 하면 안 된다, 그지? 왜? 연계도 할 줄 알아야 돼. 연계도 잘 돼야 되고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것도 자료 해석도 필요하다 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적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걸 적용시킬 줄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화산암 같은 경우는 뭐 암기에 가깝죠. 암기, 연계가 되긴 하지만 뭐 그 정도 하진 않는다. 암기. 얘 암기죠. 해적 암기죠. 해적 환경 암기죠. 지형 암기죠. 해적 구조 암기죠. 물론 적용도 있긴 합니다만 좀 적어요. 그래도 해적 구조 같은 경우는 연계가 조금은 되는 편입니다. 점선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점선 정도. 지질 구조 같은 경우는 암기인데 연계가 드럽게 잘 되는 내용입니다. 왜? 지사학, 상대연령, 절대연령 다 해. 거기다가 여기는 지질 시대도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 이런 애들 연계 잘 된다. 지사 같은 경우는 암기죠. 근데 얘를 메인으로 연계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겠고요. 상대연령은 연계 드럽게 잘 되죠. 그리고 중요하죠. 왜? 잘 물어보죠. 기말고사 내용이야. 기말고사. 당장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쏘는 내용은 아니야. 중간고사부터는 쭉 짜해봐. 중간고사 본인부터 퇴적구조까지 쭉 짜해봐. 외워봐. 어떻게든 외워봐. 정리하고 맨날 노트 보고 해야 된다고. 자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공부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효과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그냥 뭐 얘는 이제 적용이죠. 적용. 상대력을 뭐 암기로 푸는 인간 있겠습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해석 능력이 중요한 거지. 적용과 해석이죠. 그러니까 절대력 같은 경우도 연기가 정말 잘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가 잘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적용 문제죠.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유형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화산 같은 경우는 뭐 연기가 갑니다. 연기가 나. 왜? 연기 어디대? 지지시대도 가야지. 지지시대. 지지시대 같은 경우는 연기가 정말 잘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에 연기까지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고기 같은 경우는 뭐 산소에 대한 해석하는 걸 사실 두 가지야. 그냥 딱 해놓고 이걸 그냥 외워버려도 돼. 이걸 쌤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대한 해석하라고 이걸 할 필요 없이 뭐 어떻게 해도 돼. 그냥 단순하게 고온일 때, 저온일 때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냥 외우면 된다고. 예를 들면 자, 16분의 58에 대한 산소 안정 동기 원소비가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뭘 해볼까? 빙하 코어 고온일 때는 크게 나타나지만 저온일 때는 작게 나타납니다. 그냥 외우라고. 외워도 돼. 외운다고 문제될 거 없어. 왜? 그냥 두 번째 유공충 외워버리라고. 유공충 속에서 발견되는 16에 비한 18짜리 양을 얘기하면 고온일 때 적게 나타나고 저온일 때 크게 나타납니다. 그냥 외우면 돼. 그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알겠지?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암기로 다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사탐소리 듣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탐소리 들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그 사탐소리 하는 인간들 중에 성적 좋은 애들 있는지 알아? 없어요. 있겠지? 근데 없어요. 알겠지? 못생긴 사람들 중에 예쁜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 있어. 근데 없다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있는데 없는 거야.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잖아.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돈 많은데 건수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없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 그렇다니까.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입을 때가 있는 거지.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시겠지? 가끔씩 돈이 없는데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없다니까. 마찬가지야. 사탕소리 들어도 돼. 괜찮아. 버리서. 캡땡큐야. 캡땡큐야. 그들은 놔둬. 내가 얘기했잖아. 걔들한테 얘기하라고. 와, 지학 사탕이다. 시험 직전에 한대. 하루 전에 외워라. 하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5월 초에 내가 쌤한테 찾아와. 선생님 저 좋댔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찾아온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이 그랬거든. 역사는 바뀌지 않아. 절대 바뀌지 않아. 내가 그렇게 중3 때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어. 중3 애들한테. 너네 통합과학 고등학교 올라가면 박살 나니까 제발 통합과학 좀 미리 해라. 실험 제발 하지 말고. 실험에 에너지 좀 썼지 말고. ABC 나와서 뭐 할 건데. 제발 통합과학 해라.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 뭐해? 저 고등학교 1학년 윈터하러 가죠. 그리고 주말에 뭐해? 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예요? 3월달에 돼서 공부 시작하려니까 어려워. 처음부터 별대가 없거든. 갑자기 막 주기율성 얘기하고 막 쿼크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종류반들은 11월달 혹은 12월달에 개강해서 다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는 다음에 그 3월달에 들어가면 걔들 다 뭐하고 있어? 신소재 하고 있죠. 역학하고 있죠. 아니면 저 뒤에 이제 우리 그 유전자 파트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막 세포 해간에 뭐 있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앞에 가고 있으면 이제 박살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4월달에 내신들이 들어가면 어때? 학원이 새로운 애들한테 친절하나? 힘들어. 그러기가 힘들어. 왜? 통합과학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합과학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2바퀴, 3바퀴째 4월달이야. 그때 내신들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료원 받고 자료가 뭔지 몰라. 그 중에 중간중간 알아. 중간중간 알아. 왜? 외우면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 근데 공유교랑 다짜고짜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치? 뭐 몇 개는 외우겠지. 몇 개는 외우겠지. 그치? 이온계랑 물질 외우면 되니까. 그죠? 분자 종류 외우면 되니까. 그치? 얘들이 물에 녹지 안 녹지 외우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된단 말이야. 그죠? 뭐또 외우면 되는 것도 있어. 우리 투명한 우주는 언제 바뀌었어요? 38만 년째 3차 케빈입니다. 외우면 돼. 그거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발생한지 모르지.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 모든 걸 암기로 따라가려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아시겠지? 그러니까 쌤이 지금 별표 친 거랑 밑줄 끄은 거랑 적용이라고 적혀있는 개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왜 이해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겠지? 내가 그 파트가 약할 수도 있어. 평소에 내가 그런 거 잘 안 했으면 약하거든. 그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뭘 암기해야 되고 뭘 파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개념들이 연계가 잘 되는가에 대해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장기로 넘어가면 그게 수능으로 이어지는 거야. 수능으로. 알겠지? 수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대멸종 같은 경우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왜? 오르도비스기 후기 때 멸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페르기 말기 때 또 그 멸종이 일어났고요. 트라이아스기 말기 때 또 멸종이 일어났고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 된다니까. 어려울 거 없어. 대문기 말기 때 막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잖아. 또 질시시대 오존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오존 옛날부터 만들어졌지. 근데 오존층이 유의미한 형성이 된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 언제로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고생대에 대한 기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죠. 뭐 있어요? 카모실, 대석회가 존재하잖아. 카모실, 대석회. 그지? 그 중에서 육상생물이 최초로 올라온 데가 언제야? 실루리아기라고. 카모실, 대석회에서.